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3권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차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불법 서환, 81페이지 월지, 165페이지 불타, 253페이지 평화의 빛, 338페이지 어구해설, 365페이지 참고문헌 목록입니다. 신간혁명 제3권 불법 서환 7페이지부터입니다. 불법 서환, 때는 왔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유구한 역사의 밤은 밝아 마침내 출발의 태양은 떠올랐다. 돛을 올리자 호기는 순간에 지나가 버리며 또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원단 아침에 기원하는 아시아의 강포인가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가 아시아를 향해 출발하는 1961년 약진의 해의 원단, 그는 자택에서 이렇게 써서 아내인 미네코에게 선사했다. 도쿄의 원단은 아침부터 파란 하늘이 펼쳐지고 거리는 신춘의 빛으로 감싸여 있었다. 오전 10시 학회본부 강당에서는 신이치의 도사로 새 첫 근행이 시작되었다. 강당을 가득 메운 동지의 소리는 하나로 어우러져서 상쾌하고 힘찬 음율이 되어 울려 퍼졌다. 신이치는 대우주와 명합해가는 자신을 느끼면서 이 1년간 광선유포의 대승리와 전 회원의 건강, 일가의 번영을 염원하며 진지한 기원을 올렸다. 근행이 끝나자 신년 인사를 하기 위해 일어섰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참가자들의 얼굴을 밝게 비추고 있었다. 엄숙한 표정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하듯 힘차게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 여러분과 함께 근행을 올린 어번저는 1951년 5월 3일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회장에 취임하여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결의로 일어서신 지 얼마 후 니쇼 상인이 수여하신 창가학회 상주 어번전입니다. 이 어번전의 기퉁이에는 대법홍통 좌절광선유포 대원성치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것으로 학회의 사명은 명백합니다. 우리들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광선유포를 실현해가는 것입니다. 사실 이 700년 동안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대로 광선유포를 현실적으로 완수해온 것은 창가학회 뿐입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자신이 물심양면으로 행복해져야 하며 아울러 벗의 행복을 기원하는 강한 자애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하고 바라는 마음이 바로 학회의 정신입니다. 도다 선생님께서는 일가 화락의 신심,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난을 극복하는 신심, 이 세 가지를 학회의 지침으로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광선유포의 길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간부 여러분은 이 지침을 가슴 깊이 새겨 모든 동지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가는 1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간결하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그리고 대표한 사람이 도다 조세이의 시를 낭송했다. 구름 사이로 달을 보려 하는 아시아의 민중에게 빛을 보내리라. 이 시를 듣자 신이치의 마음은 설레었다. 그것은 1956년 연두에 도다가 읊은 그리운 시였다. 구름 사이로 어렴풋한 행복의 월광을 보려 하는 아시아 민중에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밝고 눈부신 태양의 빛을 보내겠다는 의미이다. 여기서 말하는 달은 석존의 불법이며 빛은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을 가리킨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도다는 간요 8번 초요 등에서 밝힌 대성인의 불법 서한의 대원리를 근거로 동양광포의 결의를 노래한 것이다. 이 도다의 결의는 그대로 가장 아끼는 제자 신이치의 결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신이치는 그 실현을 위하여 이번 1월에는 인도를 비롯한 아시아 땅에 동양광포의 제1보를 새기려 하고 있었다. 이어서 약진의 해를 새롭게 출발하는 결의를 담아 모두 함께 약진의 노래를 합창했다. 은사의 뜻을 단단히 가슴에 안고 해내겠다. 해내자고 광선유포를. 물결이 소용돌이 치면 피는 끓는다. 일본 남한은 의기로 간다. 의기로 간다. 이 노래는 주코쿠 건화의 노래로서 주코쿠 총지부의 벗들이 애창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 오카야마에 탄생한 주코쿠 본부 회관의 낙성식에 참석한 신이치는 이 노래를 듣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힘찬 노래입니다. 솔직한 표현 속에
광선유포를 향한 기상이 넘치는 이 노래를 전국에서 부르도록 하면 어떨까요? 총시부장인 오카다 이테스를 비롯한 주코쿠 동지들은 서로 손을 맞잡고 기뻐했다. 신이치는 또 모두에게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주코쿠 건어의 노래라고 한다면 다른 지역 사람이 저항감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년은 약친의 해이기도 하니 약친의 노래라고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두 찬동했다. 그리고 12월에 본부 간부회에서 정식으로 약친의 노래를 발표한 것이다. 신년 근행은 약친의 노래 대합창을 마지막으로 오전 11시가 넘어 종료되었다. 신이치가 일어나 퇴장하려다 발을 멈추고 다시 한번 모두를 향해 말했다. 지난해는 여러분이 크게 분투하여 대승리를 장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올해는 승리하고 난 후에 투구꾼을 더욱 조여매라는 슬로건을 가슴에 새기며 전진해 갑시다. 예, 하고 밝고 힘찬 소리가 울려 퍼졌다. 힘이 있는 한 투쟁합시다. 나는 올해 한 해 동안 100년분의 역사를 만들겠습니다. 기백이 넘치는 말이었다. 참가자는 야마모토 회장의 굳은 결의를 느꼈다. 이일 아침 신이치는 총 본산으로 향했다. 다음 날인 3일까지 전국의 지부 이상 간부들이 등산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침 이 해부터는 원래 등산의 날이 늘어나 매월 20일간에 걸쳐 등산을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다. 이 일은 그 새로운 원래 등산의 첫날이기도 했다. 지난해 8월까지는 매주 토요일에서 월요일에 걸쳐 1박 등산과 당일 등산을 실시해 왔었다. 그러나 회원 증가와 함께 참가 희망자도 늘어나 지난해 9월부터는 화요일에도 등산을 실시했다. 하지만 그것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 신년부터는 한 달에 20일간으로 늘렸던 것이다. 이 원래 등산의 기간 중에는 북으로는 홋카이도, 남으로는 규슈에서 1박과 당일 등산자를 포함해 하루 약 6,000명이 총 본산에 오게 된다. 1일 밤 야마모토 신이치는 잠자리에 들었으나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잠이 든 듯하다가도 금방 깨곤 했다. 한밤중에도 등산자들이 탄 열차나 버스가 계속 운행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잠이 깰 때마다 무사고를 기원하며 마음속으로 창제했다. 2일 정오가 되기 전에 신이치는 총 본산에 도착했다. 신이치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도다 조세이의 묘를 성묘했다. 묘 앞에 서서 합장하며 만감의 심정으로 말을 건넸다. 선생님, 신이치는 오는 28일 마침내 선생님의 유언이신 동해안 강포의 여행을 떠납니다. 선생님을 대신해서 아시아 민중에게 언제까지나 행복의 빛을 보내겠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동양의 민중을 계속 생각하시던 은사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2일 저녁부터 이사회가 열렸고 이어서 어서강의, 청년부 지도회 등이 계속되었다. 다음날 3일에는 전국의 지부 간부가 한자리에 모여 전국 간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동안 2일의 이사회에서는 청년부 최고 간부인 아키즈키 에이스케와 요시카와 유스케 두 사람이 새로이 이사로 취임하는 것을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결정, 3일의 전국 간부회에서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이 발표했다. 이로써 이사회는 회장을 포함 23명의 진용을 갖추었다. 그들을 이사로 추천한 것은 신이치였다. 조직 발전을 위해서는 항상 매너리즘의 오래된 타성을 타파할 참신한 발상과 신선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은 젊은 힘에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신이치는 새로운 창가의 시대를 열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청년들이 학회의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일어서기를 원했다. 총본산에서도 청년들과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어 생명을 깎는 심정으로 육성에 임했다. 그런 간담 때 미토의 여자부 리더가 고민스러운 얼굴로 신이치에게 말했다. 오른발이 부자유스러운 나카가야 마사코라는 여성이었다. 선생님, 저는 아무래도 다른 사람처럼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 나름대로 힘껏 해왔습니다만 생각처럼 성과를 거두지도 못했습니다. 역시 제가 지부의 중심이 되어 활동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합니다. 나카가와는 3살 때 단독 헐거나 다친 곳에 연쇄상구균이 들어가 생기는 급성 전염병에 걸려 오른쪽 다리 무릎 부분을 절단해야 했다. 신이치는 지난해 9월 미토지부 탄생의 즈음에서 나카가와를 여자부 중심자로 임명했다.
그것은 나카가와에게서 한결같은 신심의 자세를 느꼈기 때문이었다. 또 그녀에게는 여동생이 있어 여러 가지 점에서 좋은 보좌역으로서 응원해주고 있다는 것도 고려한 것이다. 인사 면접 때 신이치는 이렇게 지도했다. 몸이 부자유스럽다고 해서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승리의 힘은 마음을 정한 일념에 있다. 또한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다. 여동생의 응원도 받으며 자매가 힘을 합하여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 후 3개월 정도가 지났다. 다리가 불편한 나카가와가 여자부 중심자로 활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신이치는 충분히 알고 있었다. 신이치는 나카가와를 칭찬하고 감싸며 쉬게 해주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오히려 엄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다면 마치 인명 한쪽이 나쁜 것 같지 않은가. 여자부 간부로서 너무나도 한심하다. 나는 그런 겁쟁이는 싫다. 이렇게 말했을 뿐 신이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다음 질문으로 옮겼다. 그녀는 어안이 벙벙했다. 나카가와로서는 고민하고 고민한 끝에 한 상담이었다. 멤버의 가정 지도를 보더라도 다른 간부는 하루에 몇 집이나 돌고 있는데 그녀의 경우 걷는 데 시간이 걸려 아무리 열심히 돌아도 한두 집이 고작이었다. 그런 자신이 여자부 리더로 괜찮은가 하는 의문에 그녀는 항상 괴로워했다. 또 여자부의 절복 응원에 나가서도 부자유스러운 다리 때문에 차가운 시선을 받은 적이 적지 않았다. 그녀는 언제나 그런 눈길에서 멸시의 빛을 느꼈다. 그리고 자기가 중심자로서 있음으로 해서 학회에 대한 주위의 평가를 낮추는 듯하여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신이치의 지도는 의외로 할 만큼 엄했다. 나카가와는 자신의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겁쟁이라는 말만이 날카롭게 가슴에 박혀 언제까지나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았다. 신이치는 그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감상이나 종종은 그녀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 나카가와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강함이다. 그녀는 앞으로도 몸이 부자유스럽다는 이유로 차별이나 편견을 받는 일도 있을 것이다. 현실은 결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 상처를 받고 비굴해진다면 인생의 승리는 없다. 그런 자신의 생명을 닦아 강하게 하여 약함을 극복해가는 것이 신앙이다. 불법은 평등하다. 몸이 불편해도 사람으로서 무한한 빛을 바라며 최고의 행복 경애를 열 수가 있다. 그것을 실증하기 위한 그녀의 투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나카가와가 어떤 일에도 지지 않는 강함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엄하게 훈련시키려고 한 것이다. 신이치의 단련이란 그 사람의 힘을 끌어낸과 동시에 각자의 생명에 숨어있는 불행의 일용을 끊는 다름 아닌 정신의 격투이다. 그는 간담회가 종료된 후에도 나카가와의 일을 계속 생각했다. 신이치는 그녀라면 그 지도의 의미를 이해하고 반드시 새로운 도전을 개시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의 엄함은 신뢰가 뒷받침되어 있었던 것이다. 청년들은 야마모토 신이치 회장을 불법과 인생의 스승으로 따르며 모여들었다. 그러므로 신이치는 청년들의 생명을 연마하여 무너지지 않는 행복경애로 이끌기 위해 때로는 엄하게 지도했다. 그것은 일념을 응축하여 상대방을 생각하고 생각한 끝에 말한 엄해의 지도였다. 말이 엄하면 엄할수록 그의 마음은 눈물로 가득 찼다. 청년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아무리 꾸중을 들어도 그의 지도를 온몸으로 받아들이고 매달리며 신이치에게 부딪혀갔다. 그것은 사제라는 신뢰 연대로 맺어진 세계의 강함이기도 하다. 이 해합이 끝나자 신이치는 이바라키를 담당해온 스즈모토 미노루 이사에게 말했다. 나는 오늘 그 여자부 간부를 꾸짖긴 했으나 그녀는 결코 겁쟁이가 아니다. 정말로 잘하고 있다. 일부만 더 자신의 벽을 부수면 행복의 대도가 열린다. 지금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겠지만 곧 새로운 마음으로 현지에 돌아가 반드시 열심히 할 것이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숙명과 싸우며 노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만큼 사람들의 괴로움을 잘 아는 훌륭한 리더가 될 것이다. 소중한 보배이다. 자네도 잘 격려해 주기 바란다. 한편 나카가와 마사코는 숙소로 돌아오자 울면서 창제했다. 그러자 인사면접 때 야마모토 회장으로부터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들었으면서도
역식을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한 자신의 나약함을 깨달았다. 나는 얼마나 겁쟁이인가. 자신에게 져서 비굴해져 있었다. 선생님은 그것을 간파하시고 약한 마음을 깨트려 주셨다. 하지만 선생님은 화를 내고 계실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때 스즈모토 이사가 찾아왔다. 그는 격려를 하며 신이치가 이야기했던 것을 말해주었다. 선생님께서는 당신은 겁쟁이가 아니다. 반드시 열심히 할 것이다 라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당신의 분기를 촉구하려고 선생님은 일부러 그와 같은 지도를 하셨던 겁니다. 스즈모토의 이야기에 나카가와는 어둠 속에 빛이 스며드는 마음이 들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으나 그 눈에는 또다시 굵은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청아한 환희와 맹세의 눈물이었다. 이날부터 나카가와는 감상의 구렁에서 결연히 일어섰다. 신이치는 연초부터 초능을 아껴가며 진지하게 청년들을 훈련시켰다. 인생의 투쟁도 광포활동도 모든 것은 강한 결의의 일념으로 결정된다. 패배의 원인도 장애나 냉엄한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일념의 후퇴와 좌절에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래 미중위의 홍교를 이룩할 수 있었던 원천도 그의 하코부동한 일념에 있었다. 그것은 도다 조세이의 제자로서 높은 긍지로 결정한 일심이었다. 선생님의 구상은 반드시 실현해내고야 말겠다. 그것이 신이치의 원동력이며 일념의 전부였다고 해도 좋다. 신이치는 장애의 험난함도 상황의 어려움도 안중에 없었다. 어려움을 각오하고 일어선 투쟁이다. 곤란하다고 하면 모든 것이 곤란했을 것이다. 무리라고 하면 일체가 무리였을 것이다. 인간은 자신의 일념이 후퇴할 때에는 가로놓인 장애만이 크게 느껴지는 법이다. 그리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해버린다. 사실은 바로 거기에 패배가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광선유포의 승패의 열쇠는 기심에 깃들인 약한 마음과의 싸움에 있다 해도 좋다. 신이치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의 일념을 변혁시키고자 했다. 인간혁명이라 해도 거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이다. 1월 3일 아침 신이치는 총본산의 미래에 대한 구상을 마음속에 그리며 니타스 법초와 경내를 산책했다. 다이케조 옆을 지나갈 때 삼나무 거목 한 그루가 가로놓여 있었다. 니타스가 신이치에게 말했다. 야마모토 선생, 이 나무는 이세만 태풍 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만 나무 존벌레에게 먹혀 어이없게도 시들어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까? 경계해야 할 것은 몸속의 벌레이군요. 조직도 개인도 항상 몸속의 적, 기심의 적과 싸우는 일을 잊어버린다면 거기에서부터 지고 맙니다. 이 삼나무는 영법 구주를 위한 중요한 교훈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니타스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새 첫 전국 간부회가 실시되었다. 신씨는 여기에서도 간부 스스로 자신의 일념을 변혁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승리의 태양은 자신의 흉중에 있다. 겁쟁이라고 하는 기심의 적을 토벌하라고. 더욱이 호흡을 맞추는 것의 중요함을 강조했다. 조직의 강함은 어디에서 결정되는가? 그것은 단결이며 간부가 호흡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간부끼리 호흡이 맞지 않는 조직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힘이 있다 해도 그 힘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를 들어 해압에서 지부장이 학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공덕을 받아가자는 지도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에 대해 옆에 있는 부지부장이 생활을 떠나서 신심은 없다. 일을 열심히 하자고 한다면 하나로 정리될 이야기도 정리가 되지 않고 맙니다. 혹은 지부장이 우리 지부는 교학을 열심히 공부해 가자고 했을 때 실천 없는 교학은 관념이다. 절복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부 부임부장이 말한다면 듣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모르게 되고 맙니다. 이것은 호흡이 맞지 않는 전형적인 예로 어느 쪽이나 학회가 지도해온 것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지도가 대립되어 혼란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것은 호흡을 맞추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호흡이 맞으면 같은 취지의 발언이라도 자연히 표현 방법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지부장이 교학을 공부하자라고 할 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실천의 교학이니 제목을 부르고 절복도 열심히 해가자고 한다면 듣고 있는 사람도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립이 아닌 보충입니다. 야구에서도 강한 팀은 절묘한 팀플레이를 합니다. 일루수가 공을 쫓아가면
누군가가 대신 인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호흡입니다. 인류를 지키는 것은 인루스의 일이니 나와는 관계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시합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또 주자가 나가서 득점 찬스가 오면 자신은 아웃되더라도 보내기 번트나 희생 플라이를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라는 목적을 향해 호흡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신의 훌륭한 성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올해도 또 철통 같은 단결로 장대한 개가를 여는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겠습니까? 신이치가 회장에 취임한 이후에 전국 각지에서는 새로운 지부가 차례차례로 결성되어 갔으나 그 강화야말로 약진의 해의 커다란 과제 중의 하나였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한 해 출발에 즈음하여 지부를 강화하는 유차를 말해두고 싶었다. 간부의 종료 후 신이치는 올 한 해 대승리를 맹세하며 참가자 전원과 기념 촬영을 했다. 이로써 새로운 약진의 엔진은 굉음을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 전국 각지로 뿔뿔이 흩어져가는 벗의 얼굴은 불타는 투시로 빛났고 가슴에는 혁신의 고동이 맥동치고 있었다. 아직 신년 기분이 채 가시지 않는 1월 7일 야마모토 신이치는 항공기편으로 오사카를 경유하여 후쿠오카로 향했다. 규슈는 12월 본부간부회에서 제1회, 제1, 제2, 제3의 총 3개의 총지부로 분할되어 그 합동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규슈의 3개 총지부 결성대회는 8일 오전 11시 20분부터 고쿠라의 미야기노 체육관에서 거행되었다. 개회 전부터 체육관에는 동양광포의 노래가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구원의 서광 묘포배 광선유포의 때는 왔도다. 힘차게 일어나 지금 이곳에 이 넓은 대지를 힘차게 밟고서 동양광포는 우리의 손으로 회장 야마모토 신이치의 아시아 지도에 발맞추어 동양의 행복과 평화의 빛을 보내려는 벗들의 결의가 담긴 합창이었다. 이 노래는 1954년 규슈 벗들의 애창가로서 탄생했다. 그 후 도쿄 고이와 지부에서도 애창해온 노래였다. 노래가 탄생했을 무렵 규슈 벗들의 슬로건은 규슈 재팬은 우리의 손으로였다. 따라서 당시 가사의 마지막 1절은 동양광포가 아니라 규슈 재패였다. 그리고 노래 이름도 규슈 재패의 노래였다. 재패란 무시무시하고 전투적인 표현이긴 하나 거기에는 전 규슈의 묘법을 넓혀 사람들의 행복을 실현하고자 하는 타오르는 의지와 용기가 담겨 있었다. 그런데 1957년 4월 제1회 규슈 총회에 참석한 도다 조세이는 이 슬로건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조금 전부터 규슈 재팬은 우리의 손으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숙연 좁은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무래도 규슈에는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듯하다. 예를 들면 규슈에서는 곧잘 규슈나마라고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표현을 그다지 쓰지 않는다. 홋카이도 나마나 간토 나마, 오사카 나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규슈 재패라 하는 것도 자신들만을 생각하는 듯해서 스케일이 작다. 이왕이면 동양광포는 우리 손으로 라고 하면 어떨까? 도다의 이 지도를 계기로 규슈는 애창가 가사도 동양광포는 우리의 손으로 라고 바꾸고 노래 이름도 동양광포의 노래로 하게 된 것이다. 도다 조세이는 예부터 대륙과 교류가 깊었던 규슈에 동양광포에 대한 크나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서가시기 반년 전 규슈 총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한 도다는 아시아의 실정에 대해 언급하며 창각해 사명을 말하고 이렇게 마무리 지었다. 바라건대 오늘의 의기와 패기로 일본 민중을 구제하고 동시에 동양 민중을 구제해 주기 바란다. 그것은 도다가 규슈에서 한 마지막 지도였다. 규슈의 동지는 도다의 그 말을 가슴에 새겨왔다. 그만큼 신이치의 아시아 방문을 어느 곳보다도 기뻐하며 이날의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를 신이치와 함께 동양 평화를 위해 여정에 오르는 날로 하려고 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 은사를 그리워하며 아시아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저는 이달 28일부터 니타스 상인과 함께 인도 및 동남아시아에 다녀오겠습니다. 니타스 상인은 3대 비법초, 3대 비법품 승사를 서사하시어 석존이 성도한 부다가야에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독일 본문의 간요인
3대 비법에 대해 말씀하신 이 어설을 매장하는 것은 진실한 불법이 드디어 일본에서 서안에 가는 성구의 증명입니다. 또 가로 세로 30cm, 두께 5cm의 화강암에 제가 쓴 동양강포의 문자가 새겨진 비석을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은사 도다 선생님이 염원하셨던 아시아의 평화와 행복을 성취하겠다는 제자로서의 맹세입니다. 신씨는 이 비석 귀퉁이에 입종 709년 1월 28일이라고 날짜를 명기했다. 원래 2월 4일 예정이었던 매장 날짜를 출발일에 맞추어 1월 28일로 한 것은 니치렌 대성인의 입교 개종의 날이 1253년 4월 28일이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니타스 법주가 바라는 일련부제, 광선유포의 기원문, 방편품 수량품의 근행요전, 총본산의 흙으로 구운 찻잔, 또 동양평화의 실현을 도다로부터 기탁받은 수호의 회원의 연명부, 학회를 대표하여 이사들이 서명한 연명부를 매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사들의 연명부에서는 마키구치 스네사부로와 도다조세이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었다. 마키구치의 이름은 마키구치 문화의 대표가, 도다의 이름은 직제자인 신이치가 대필한 것이었다. 동양항포의 비석을 비롯한 매장품은 언젠가 찾아올 동양 민중의 행복과 평화가 실현될 광선유포의 그날에 다시 파내기로 했다. 말하자면 대지에 묻는다는 것은 미래의 광선유포를 향한 이정표를 세우는 의식이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체육관을 가득 메운 동지들에게 열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도다 선생님의 제자답게 여러분의 성구로서 동양민중을 위한 행복의 다리, 평화의 다리를 구축해 갈 결의입니다. 그리고 저의 뒤를 이어 그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 바로 동양강포는 우리들의 손으로 라고 자각하고 계신 규슈의 동지 여러분이시기를 염원하는 바입니다. 아시아는 아프리카와 함께 AA 제국으로서 세계 미래를 결정하는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개발도상에 있으며 경제 문제나 민족 문제 등 심각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동서양진영의 틈새에서 그 대립구조 때문에 언제 내전으로 발전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러한 아시아의 벗들과 마음과 마음을 서로 합쳐 생명과 평화의 철학을 함께 나누는 것은 같은 인간으로서 동포로서 힘써야 할 일이기도 합니다. 동양강포란 바꾸어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을 끝까지 지키며 영원한 행복과 평화를 창조하는 휴머니즘 정신의 종자를 아시아 사람들의 마음에 심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활약할 무대는 일본만이 아니라 아시아, 세계입니다. 우리들은 그러한 크나큰 이상을 안고 또 현실의 대지를 단단히 밟고 다져 신심즉 생활의 승리자로 한 걸음 한 걸음 기반을 다지며 전진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더한 층의 건투와 아름다운 인간 유대로 맺어진 사이좋은 각 총지부의 건설을 부탁드리며 저의 이야기로 하겠습니다. 규슈 세계 총지부 결성대회를 마친 후 신씨는 규슈의 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거기서 그는 제안했다. 규슈에서 탄생한 동양강포의 노래를 전 학회에서 애창하여 동양의 평화 건설에 매진해 가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큰 박수가 터졌다. 그러면 이달 27일 본부 간부회에서 모두에게 이 노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래는 일본 전국으로 파동쳤던 것이다. 야마모토 신이치의 이번 아시아 방문 목적은 니치렌 대성인이 예언하신 불법 서환의 제1보를 새겨 동양의 행복과 한국 평화를 위한 길을 여는 것이다. 니치렌 대성인은 간요 8번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달은 서에서 동으로 향하니 월치의 불법이 동으로 흘러갈 서상이며 해는 동에서 나오니 일본의 불법이 월치로 돌아갈 서상이니라. 어서 588쪽. 달은 빛나기 시작하는 위치가 날마다 서쪽 하늘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이것은 월치, 즉 인도의 석존불법이 동으로 흘러가는 증거이다. 또 태양은 동에서 나온다. 이것은 일본의 불법, 다시 말해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월치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징조이다. 이 간요 8번초 외에 현불 미래기 등에는 같은 취지의 어문이 있다. 모든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의 서환을 예언하시고 동양, 세계의 광선유포를 나타내신 것이다. 도다 조세이는 그 성운의 실현을 창각의 사명으로서
신 씨를 비롯한 청년들에게 맡겼다. 만약 창각회가 없었다면 이 불법 서한이라는 본불의 예언도 허망하게 되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신 씨는 회장에 취임하여 새롭게 맞이한 해에 그 성구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한 것이다. 그것은 불법 역사의 한 획을 긋고 동양의 생명의 세기의 오기를 알리는 것이었다. 또한 아시아 각국의 나라 사정을 둘러보고 아울러 총분산에 건립기진할 대객전에 건축자재를 입수하는 일도 이번 여행의 목적이었다. 대객전은 세계의 명품을 모아 건설하라는 도다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방문지는 홍콩, 당시는 영국령, 실론, 현재의 스리랑카, 인도 버마, 현재의 미얀마, 타이, 캄보디아의 5개국 1개 지역이다. 기간은 1월 28일에서 2월 14일까지 18일간의 예정이다. 상당한 강행군이라 해도 좋다. 멤버로는 학회에서는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 외에 이사인 세키 히사오, 모리카와 가즈마사, 부인부장인 기요 아라가스, 청년부장인 아키즈키 에이스케, 그리고 통역가 안내를 겸한 대학부 출신의 남자부 간부인 미카와 겐지가 동행하기로 했다. 미카와는 도쿄 외국어 대학에서 영어를 공부하고 졸업한 후 버마의 랑군 대학, 현재 양곤 대학에 유학한 적도 있는 청년이다. 한편 종문에서는 니타스 법주와 승려 한 사람이 동행하여 출국하기로 했다. 또 어서 3대 비법초나 동양강포라고 쓴 비석 등의 매장 방법에 대해서는 야마모토 신이치와 동행하는 모리카와 가즈마사, 아키즈키 에이스케를 중심으로 수호의 멤버와 남자부 간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비석은 화강암이기 때문에 그대로 땅속에 묻어도 문제는 없으나 그 이외의 것은 100년, 200년이 지나도 부식하는 일이 없도록 튼튼한 케이스에 넣어 매장할 필요가 있었다. 모리카와 아키즈키는 남자부장인 다니다 슈이치와 의논하여 석유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화학을 잘 아는 남자부 간부인 아오타 스스무 등에게 매장 방법에 대한 연구를 부탁하기로 했다. 아오타 일행은 진지하게 검토를 거듭했다. 그 결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크롬 18%, 니켈 8%인 18대 8 스테인레스 강이 녹에도 가장 강하며 보호 케이스의 소재로 적합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 스테인레스 강으로 높이 약 30cm, 직경 15cm 정도의 원통형 케이스를 만들기로 했다. 뚜껑은 나사식으로 하고 물의 침투를 막기 위해 나사 부분에 비경화성 본드를 바르도록 했다. 본드를 비경화성으로 했던 것은 경화성으로 굳게 하면 굳어버려 발굴했을 때 뚜껑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나아가 케이스 외면에 부식 방지제를 입히고 뚜껑 주위는 부식 방지제를 바른 테이프를 감기로 했다. 또 매장품 하나하나를 폴리에틸렌으로 정성스럽게 싸서 3중으로 밀봉하기로 했다. 이것으로 순환 문제는 해결했으나 여기에서 또다시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다. 인도에 들어가기까지는 홍콩, 실론, 인도의 세관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밀봉한 스테인리스 원통 케이스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다. 만약 세관에서 케이스를 열어버리면 본래대로 밀봉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되면 부식하기 쉬우며 물이 들어갈지도 모른다. 또 무사히 인도까지 운반했다고 해도 부다가야의 석촌 연고의 땅에 매장을 허가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큰 문제였다. 청년들은 외무성으로 달려가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외무성 쪽에서 사전에 부다가야에 매장할 수 있는 정식 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각국의 세관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손을 써줄 것을 필사적으로 부탁했다. 외무성에서는 응대하러 나온 담당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부다가야에 묻을 생각입니까? 어쨌든 우리들 쪽에서는 손을 쓸 도리가 없군요. 그런 전례가 없기 때문에 또 케이스를 열지 않고 각국 세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외무성 권한밖의 문제입니다. 차라리 인도 대사관을 비롯한 관계 대사관에 상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청년들은 국립 끝에 우선 하네다 공항 세관으로 매장할 물품과 케이스를 가지고 가서 사정을 설명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찍고 물품을 케이스에 넣어 밀봉한 뒤 내용물이 무엇인지를 적은 증명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 증명서가 타국 세관에서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할지는 의문이었다. 또 통관 심사가 엄하다는 실론과 인도 대사관에도 찾아갔다. 실론 대사관 측은 그것은 현지에서 교섭해 보십시오. 이야기가 어려워졌을 경우에는
현재 일본 대사관에도 협조를 부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어드바이스를 해주었다. 한편 인도 대사관은 청년들의 열의가 통했는지 인도 세관 앞으로 케이스 속의 내용물은 일본 세관이 증명했으므로 개봉하지 말고 통관시켜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발행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부다가야에서의 매장 허가에 대한 것은 인도에 가서 상담해 주기 바란다는 대답이었다. 최대의 과제는 뒤로 미루어지고 말았다. 또 인도 세관 앞으로 보내는 인도 대사관의 문서도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출발일이 가까워지자 모리카와 가즈마사 일행의 불안은 점점 더해갔다. 어느 날 모리카와가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준비 상황을 보고하러 갔다. 선생님께 매장 준비를 위임받았습니다만 매장에 대해서도 통관에 대해서도 아직 최종적인 허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모리카의 얼굴에는 고뇌의 빛이 어려 있었다. 신이치는 말했다. 만약 케이스가 열린다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묻는 것도 부다가야라면 석촌이 성도한 땅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도 괜찮지 않은가. 모리카와의 가슴에 그를 격려하려는 신이치의 마음이 뜨겁게 스며들었다. 그는 승부를 내야 할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걱정을 끼치고 오히려 위로를 받은 자신이 부끄러웠다.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한다. 모리카와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출국을 앞두고 바쁜 나날의 연속이었으나 각시의 활동을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지부결성대회를 중심으로 지도에 전력을 다했다. 1월 13일에는 도쿄 스미다구 료코쿠 공회당에서 거행된 료코쿠 지부결성대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이 자리에서 학회가 온갖 비난과 중상을 받으면서도 왜 강선유포의 스크럼을 넓혀져 왔는지에 대해 언급했다. 링컨은 모든 사람들을 잠시 속이거나 소수의 사람들을 계속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사람들을 언제까지나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릇된 종교라면 일시적으로는 융성을 자랑할 수 있어도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는 반드시 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학회가 점점 기세를 더해 전진하고 있는 것은 불법이 진실하며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납득할 만한 뒷받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실하게 신심을 관철한 사람은 모두 대공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전에도 어느 식자가 학회는 이만큼 힘이 있으며 진실한 단체이다. 일본을 지탱할 저력이 되고 있다. 그런 학회를 왜 일본 사회는 올바르게 평가하려고 하지 않는가?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나는 학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마치 중화인민공화국이 저 정도로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도 세계가 그 존재를 정식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학회에 대한 일본의 대응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새로운 힘이 대두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식자의 생각에 동감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로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민중을 책임지고 있는 대국입니다. 나는 유엔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시 유엔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가맹을 인정하지 않고 대만의 국민당 정부를 중국 대표로 인정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냉전 구조 속에서 미국의 의도가 짙게 반영된 결과였다. 신씨는 동양의 미래를 여러모로 생각함에 있어 이웃나라인 중국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중에서도 일본과의 국교에 대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회복되어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두 나라 국민이 불행해진다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1월 18일 신이치는 우스노미야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했다. 도츠기는 도다 조세이가 전쟁이 끝난 후 처음으로 지방지도차 방문한 곳이다. 신이치의 격려에도 힘이 넘쳤다. 어느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든 그는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청년들과 간담하고자 항상 신경을 썼다. 미래에 대한 구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필요한 것은 다음 세대를 짊어질 젊은 인재였기 때문이다. 또 학회 본부에서도 청년을 보면 바로 말을 걸었다. 교학은 열심히 공부하고 있나? 그리고 예라는 대답이 나오면 즉각 말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부하고 있는지 질문하겠다. 대성인과 천태일품 2반의 다른 점은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훌륭하게 대답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때로는 횡설수설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신씨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카레 라이스가 있어도 스푼이 없으면 먹을 수 없다. 또 맥주가 있어도 병따개가 없으면 마실 수 없다. 그와 마찬가지로
어중간한 공부로는 아무것도 자기 것으로 되지 않으며 결국 힘이 되지 않는다. 철저하게 공부해야 하네. 그는 교학뿐만 아니라 단테, 괴테, 위고, 톨스토이 등의 문호에 대해 각각의 작품 내용을 물을 때도 있는가 하면 그들이 살았던 시대 배경을 물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실마리로 하여 문학론이나 인문론을 전개해 갔다. 그 때문에 청년들은 야마모토 회장 앞에 서면 긴장도 했으나 무엇보다도 촉발의 큰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가는 곳은 마치 현대의 소카 촌숙의 광경과 흡사했다. 또 그는 청년들의 어떤 상담에도 형처럼 응했다. 건강 문제에서부터 직장, 결혼 등의 문제까지 전혼을 기울여 지도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모아 구입한 정성 어린 기념품을 선물했다. 때로는 자신이 사용하던 만년필이나 넥타이를, 어느 때는 벨트까지 선물하는 일도 있었다. 시니치는 학회의 보배인 사랑하는 청년들을 인격도 교양도 뛰어난 세계를 짊어질 인류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고심하고 있었다. 1월 23일 야마모토 시니치는 총본산으로 향했다. 종문이 주최하는 아시아 방문을 축하하는 환송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푸른 하늘에 백설의 후지가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환송회는 오후 1시가 지나서 대강당에서 거행되었다. 인사를 하기 위해 연단에 선 니타스 법주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창각회장 야마모토 신시 선생의 길안내로 동남아시아 방면에 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분에 넘치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면 불법이 인도에서 발상하여 니타스는 석전의 불법이 인도에서 중국,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건너온 불법 동점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며 중국의 고승도 불법을 구해 인도로 여행한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700년 전 니치렌 대성인이 일본에서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기 위해 진실한 불법을 세우신 것을 언급하고 이 불법이 아시아와 세계에 광선유포된다고 대성인이 선언하셨다는 것을 호소했다. 그 광선유포가 세계, 즉 1년부제의 광선유포가 언제 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성인은 때들 기다려야 할 것, 어서 1022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니타스는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끝맺었다. 불초, 제가 창계학회의 안내로 이번에 저 석존이 깨달음을 연 부다가야의 땅에 들어가 대성인의 3대 비법처를 거기에 매장하고 다시 화의 광선유포가 그 인도에 도달할 때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녀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전국에서 모여 이 장도를 축하해 주신 것에 대해 저는 진심으로 감격하여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야마모토 시니치의 인사가 있었다. 높은 곳에서 실례인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한마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창각의 목적은 말할 것도 없이 전 세계의 광선유포를 추진해가는 것입니다. 세계의 민중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행복하게 하는 일만이 우리들의 염원이며 결의입니다. 그는 광선유포의 때를 만들고 대성인의 유명을 성취하겠다는 맹세에 불타고 있었다. 앞길에 기다리는 어떠한 곤란도 각오하고서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1951년 7월 11일 수요일 밤 구 학회본부 2층에서 남자 청년부의 결성식이 있었습니다. 밖에는 거센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약 180명의 청년부원이 스승의 슬하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다 선생님은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 가운데서 반드시 다음 창각회장이 나올 것이다. 반드시 이 속에 계신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분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선유포는 내가 꼭 완수해야 할 사명이다. 우리들의 목적은 일본 한나라를 목표로 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한국, 중국, 그리고 멀리 인도뿐만 아니라 세계 끝까지 이 대백법을 전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니치렌 대성인의 유명이다. 또 선생님은 간요 8번 초 현불미래기의 어문을 배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동양의 광선유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내가 동양의 광선유포를 성취하지 못하고 마친다면 자네들이 내 유지를 이어 대성인의 유명을 달성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달성하라.
그 말을 저는 한시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선명하게 제 생명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동양강포를 반드시 성취하기 위하여 저는 성구로서 여러분을 대표하여 이번에 아시아에 제1부를 내딛고자 합니다. 니타스 상인을 곁에서 시키며 동양의 사정을 상세히 둘러보고 미래 강포의 양식으로 해갈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가자는 신씨의 강선유포에 대한 결의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래서인지 더욱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신씨는 도쿄에 돌아오자 24일에는 조사이 지부, 25일에는 도난 지부, 26일에는 에도가 지부 등 연일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며 지도, 격려를 거듭했다. 끊임없이 몸소 움직이고 바람을 일으키고 파도를 일으켜 그는 약진의 새로운 파동을 넓혀갔던 것이다. 아시아를 향해 출발하기 전날인 1월 27일은 본부 간부회가 열리는 날이었다. 이날 오후 모리카 가즈마사가 숨을 헐떡거리며 야마모토 신씨에게 보고를 하러 왔다. 선생님, 조금 전 인도 대사관으로부터 부다가야에 매장할 케이스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즉시 받아왔습니다. 이것을 보이면 인도 세관에서는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잘 되었네. 그런 문제는 실론 현재 스리랑카에서의 통관과 매장 허가만 남은 셈이군. 그 외에 무슨 걱정되는 일이 없나? 걱정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걱정입니다. 일본과 다른 기후와 풍토, 치안 문제 등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행사의 이야기로는 물이 맞지 않아 설사를 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또 나라에 따라서는 소매치기 등의 피해를 자주 입으며 가난한 사람이 여행자에게 물건을 구건하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불행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가는 것이다. 따라서 노고 따위는 두려워 말고 엄연하게 사명을 관철해 가지 않겠는가. 특히 불법의 발상지 인도는 우리들에게는 대은의 나라이다. 나는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으로 인도에 가고자 하네. 모리카와는 신이치의 결심을 알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본부 간부회는 이날 오후 6시부터 도쿄 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간부회 서두에 1월의 절복성과를 발표했다. 학회 전체로 31,185세대이며 지난해 8월에 결성된 오키나와 지부가 당당히 제1위의 성과를 올렸다. 오키나와 지부가 제1위를 했다는 발표에 장례는 갑자기 술렁거렸다. 그리고 올해와 같은 큰 박수가 한동안 끊이지 않았다. 결성된 지 아직 반년밖에 안 된 새로운 지부가 가마타나 고이와 이다치 등 전통 있는 대지부를 보기 좋게 앞지르고 말았던 것이다. 신이치의 포석은 반년 만에 벌써 큰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것도 일본 본토의 지부가 아닌 미국 통치하에 있는 동남아시아의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오키나와 지부가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강포 시대의 개막을 알림과 동시에 그의 첫 아시아 방문을 축하하기에 어울리는 쾌거였다. 오키나와 동지는 야마모토 신씨가 참석하여 거행된 지난해 7월 지부 결성 이래 사랑하는 고향 오키나와를 광선유포의 초석으로 만들겠다는 비원을 안고 절복의 땀을 흘려왔다. 그 동지들의 맹세를 더욱 고무시켜 온 것이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였다. 오키나와에서는 신씨가 방문하기 전부터 오키나와의 노래를 만들자는 기운이 높아져 있었다. 그리고 지부 결성대회 석상에서 그 가사를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어느 장년부가 작성한 가사를 기초로 지부장인 다카미 후쿠야스와 그 장년부가 함께 생각하여 완성한 것이 이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가사였다. 작곡은 유크 대학에서 음악 교수로 있던 여성 멤버가 담당했다. 그녀는 음악을 가르치고 있기는 했으나 성악 전공이어서 작곡 경험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다카미 지부장의 오키나와에 있는 우리들의 손으로 우리들의 노래를 만들고 싶다는 호소에 감동하여 작곡에 도전했다. 곡이 완성되고 이 노래가 발표된 것은 9월 중순의 지부 간부회에서였다. 정법 유포의 새벽녘, 부서진 우르마지마, 악몽에서 깨어나 용감하게 일어선 전통을 자랑하는 철거는 오키나와 건화의 자랑이로다. 용감하고 씩씩한 가사이며 곡이었다. 거기에는 오키나와 동지의 맹세와 심정이 훌륭하게 표현되어 있었다. 모두 한결같이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 노래는 평화 낙토를 구축하려는 절복의 노랫소리가 되고 전진의 선율이 되었다.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가사와 악보를 즉시 야마모토 회장에게 보냈다.
신씨는 이번 1월 본부 간부회 전에 통가무장인 야마기와 히로시마로부터 1월 절복은 오키나와 지부가 제1이라는 사실을 전해 듣고 그 자리에서 제안했다. 굉장하다. 정말 열심히 해주었다. 오키나와 동지의 건투를 찬탄하여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를 세이쿄 신문에 소개하면 어떨까? 그 제안에 세이쿄 신문 편집보도 대찬성 2월 4일자 이면에 이 노래의 악보와 가사를 게재했다. 새로운 건설에는 새로운 희망이 있으며 거기에는 새로운 노래가 있다. 약진의 노래, 동양강포의 노래, 오키나와 건화의 노래 등 각지에서 탄생한 노래가 이 무렵 서로 촉발하듯 전 학회에서 애창되었다. 본부간부에는 야마모토 회장 일행의 아시아 방문을 격려하는 해합이 되었다. 동행하는 간부를 대표하여 이사인 모리카와 가즈마사가 여행 일정을 소개하고 포부를 말하자 떠나갈 듯한 박수가 장내를 감쌌다. 지난해 7월에 북남미 방문에 이은 아시아 방문의 참가자들은 광선유포가 세계를 향해 착실히 넓혀주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몇 명의 간부지도 그리고 니타스 법주의 인사가 있은 후 드디어 야마모토 신씨가 등단했다. 참으로 오래간만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대표하여 니타스 상인과 함께 내일 아시아로 출발합니다. 부재 중에는 이사장을 중심으로 굳게 단결하여 힘차게 활동해 가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952년의 일입니다. 당신은 도다 선생님께서 제2대 회장이 되시고 학회가 본격적인 전진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로 학회도 도다 선생님도 비난과 중상의 집중 포화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유연하게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가 옆에 있었을 때 선생님은 부채를 꺼내서 이렇게 시를 쓰셨습니다. 동양의 광선유포를 위한 여로라면 비도 폭풍도 무엇이 두려우랴. 폭풍과 같은 온갖 욕설과 비난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선생님은 장대한 동양항포에 대한 결의를 굳히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신념의 용자입니다. 진정한 왕자의 삶입니다. 학회에서는 앞으로도 당연히 성운대로 삼류의 강적이 분연히 다투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도다 선생님과 같은 결의로 전진해 가고 싶습니다. 마치 소년이 바다를 나가 파도 타기를 즐기는 것과 같이 용약환희하며 모든 난을 극복하고 동양 그리고 세계의 광선유포에 매진해 가지 않겠습니까? 또 2월 간부회에서는 함께 끝까지 정진한 힘찬 모습으로 만납시다. 본부 간부회는 동양강포의 노래를 대합창하며 막을 내렸다. 모든 참가자는 노래를 부르며 불법의 새로운 역사가 열려가는 것을 기뻐했다. 신이치의 평화를 향한 여행 범위의 확대는 그대로 동지의 마음의 세계를 넓혀가게 했다. 동지들은 동양을, 세계를 가까이 느끼며 드높은 환희의 노랫소리로 회장 야마모토 신씨를 전송했다. 1월 28일 드디어 아시아로 향한 출발의 날이 다가왔다. 제천도 축복하듯 창공이 펼쳐져 있었다. 야마모토 신씨가 하네다의 도쿄 국제공항에 도착한 것은 오전 8시 반경이었다. 대기실에서 학회 간부 및 종문 대표와 출발 인사를 나눈 일행 8명은 9시 반 공항 건물의 모습을 드러냈다. 환송장에서 환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일행은 탑승할 BOAC 영국 해외항공 제트기 앞에 한 줄로 서서 손을 크게 흔들었다. 그리고 트랩에 올라서자 다시 뒤돌아보았다. 잘 다녀오십시오. 바람을 타고 전송하는 벗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각 오전 10시 제트기는 굉음을 울리며 창공에 빨려들 듯 최초의 방문지 홍콩을 향해 날아갔다. 백설의 후지와 이별을 고한 지 2시간 정도 지나자 어느덧 창 밑으로 동중국해가 그림처럼 펼쳐졌다. 이 바다 저편에는 광대한 대륙이 펼쳐져 있고 그곳에 묘법의 보강을 애타게 기다려온 벗이 있다고 생각하자 신치의 가슴은 뛰었다. 홍콩에는 10세대 정도의 회원이 있었지만 그 외의 방문지에는 거의 회원이 없다. 있다 해도 한 사람 혹은 2사람의 멤버에 지나지 않았다. 신씨는 마음속으로 제목을 불렀다. 이번 여행에서도 가는 곳마다 지용의 보살이 출연하기를 바라며 대지에 제목을 스며들게 하는 심정으로 계속 창작해 갈 것을 결의했다. 일본을 출발한 지 약 5시간, 창밖으로 바다를 에워싸고 있는 섬과 반도가 보이고 숲처럼 늘어선 빌딩이 햇빛에 빛나고 있었다. 동양의 진주, 홍콩이다.
홍콩은 중국 광동성 남단에 접한 주룽반도와 홍콩섬 등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다. 홍콩섬은 아편 전쟁으로 1842년에, 주릉의 시가지는 에로우 사건으로 1860년에 영국에 할양되었다. 더욱이 1898년에 시가지를 제외한 주룽반도 전역을, 즉 신계와 주변의 섬들을 영국이 조차했다. 천연의 양항으로 혜택받은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서 번창하여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해왔다. 탑승기는 주룽반도에 있는 카이타 공항에 착륙했다. 밖은 봄날처럼 따뜻했다. 엄동설안의 일본에서 온 일행에게는 마치 별세계처럼 느껴졌다. 트램 밑에는 유원지의 전차 같은 운반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이것으로 공항 건물까지 이동하는 것이다. 운반차에서 내려 공항 건물로 들어서려 할 때 위쪽에서 선생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올려다 자 환영장에서 10명 정도가 열심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야마토 신시 일행도 손을 흔들어 답했다. 회원 여러분이군요. 마음 든든합니다. 니타스 법주는 깊은 미소를 지었다. 일행은 입국 신사를 마치고 세관으로 향했다. 세관에서 담당관은 일행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알자 떠든거리는 일본어로 질문했다. 권총, 마약은 가지고 있지 않죠? 모두 이 질문에 놀랐다. 모리카 가즈마사가 아연실색한 얼굴로 대답했다. 우리들은 그런 것은 일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통역인 미카와 겐지가 가지고 있던 매장품을 넣은 스테인리스 케이스가 문제가 되었다. 4명의 담당관이 다가와서 이것이 뭐냐고 계속해서 질문했다. 미카와는 영어로 질문에 대답했으나 담당관은 케이스의 내용물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그는 가방에서 케이스에 넣기 전에 찍었던 매장품의 사진을 꺼내서 설명했다. 담당관의 험악했던 얼굴이 온화해지더니 오케이라고 말하고 케이스를 열지 않고 그대로 통과시켜 주었다. 미카와의 이마에는 땀이 흘렀다. 일행이 로비를 나오자 10명 남짓한 멤버들이 달려왔다. 야마모토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신이치는 손을 들어 멤버들의 마중에 답했다. 선생님, 일본을 떠나올 때 지도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마웠습니다. 한부인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 나오며 인사했다. 오카이쿠요 라는 40세 전후의 부인이었다. 건강해 보여 정말 기쁩니다. 오늘 밤은 자담회이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이치의 말을 듣자 오카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자담회는 그녀의 집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오카는 홍콩 최초의 자담회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결의로 있는 힘을 다해 준비해왔다. 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전부였다. 남편에게 아무쪼록 안부 전해주세요. 신이치에게 이 말을 들은 오카는 깜짝 놀랐다. 오카의 남편은 무역회사의 홍콩 지점장 대리로 아직 입신하지 않았다. 이날도 함께 공항에 나왔으나 신이치가 로비로 나오기 직전에 나는 회원이 아니니까 라며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다. 오카이쿠요는 5년 전인 1956년 도쿄에서 입회했다. 그녀는 교원병, 전신성 홍반 낭창, 전신성 루푸스를 앓고 있었다. 신심하고 얼마 안 되어 병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오카는 초신의 공덕을 실감하기는 했으나 활동에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했다. 3년 남짓 지났을 무렵 남편 마우스가 홍콩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신으로 부임했으나 1년 후에는 이쿠요를 비롯한 모든 가족이 남편을 따라 이주하기로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가장 걱정한 것은 오카의 반담인 이하라 아사코라는 나이가 지긋한 부인이었다. 이쿠요는 홍콩에 광선 유포를 할 사명이 있어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신심으로는 반드시 퇴전해버리고 만다. 우리 반에서 해외로 웅비하는 사람을 퇴전시킬 수는 없다. 이하라는 오카를 홍콩을 짊어지고 일어설 인재로 키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격려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다. 그리고 매일처럼 좌담회나 시도회, 절복, 가정지도에 함께 다녔다. 60대 중반인 이하라의 정성에 감동한 오카도 진지하게 신심에 면례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오카가 출국할 때가 다가왔다. 작년 12월의 일이었다. 그 직전 오카는 이하라에게 이끌려 학회 본부를 찾았다. 거기에서 회장인 야마모토 신이치와 만났다. 오카가 홍콩에 가게 된 것을 보고하자 신이치는 말했다. 나도 내년 1월 말에 홍콩에 갑니다. 다음에는 홍콩에서 만납시다. 활동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카가 입회해서 지금까지의 경위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교원병으로 계려하던 끝에 신심을 시작했고 그 후에 이하라의 격려 속에서 활동에 참가하게 된 것을 이야기했다. 신이치는 이하라에게 말했다. 당신이 이 사람을 돌봐 주셨군요. 정말 잘 육성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이 인재로 성장해 가는 뒤에는 반드시 정성껏 육성해 준 선배가 있다. 비록 빛을 받는 일이 없다 해도 그 선배야말로 진실한 공로자이며 3세에 걸친 무량의 공덕, 봉운을 쌓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오카는 신이치와 만난 후 해외부를 방문하여 홍콩의 상황을 물었다. 홍콩에는 히라타 기미에라는 여성이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또 해외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홍콩 멤버의 이름과 주소를 받았다. 오카 이쿠요는 1960년 12월 13일 비행기로 일본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그녀는 출발을 앞두고 이하라 이사코에게 가벼운 마음으로 말했다. 아주머니, 만약 비행기가 바다에 떨어지면 어쩌죠? 그러자 이하라는 진지한 얼굴을 하며 말했다. 그때는 본전님을 등에 메고 제목을 부르며 헤엄쳐야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에게는 홍콩을 광선유포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으니까.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하는 이하라의 진지함에서 오카는 자신의 사명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가 있었다. 홍콩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오카는 히라타 기미에에게 연락을 취해 며칠 후 일본인 클럽에서 만나기로 했다. 히라타는 또 한 사람의 일본인 멤버를 데리고 나왔다. 세 사람이 의논하여 홍콩에 거주하는 전 멤버에게 연락한 후 함께 모여 회장 일행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 협의하기로 했다. 1월 중순에 몇 명의 멤버가 모여 협의회를 가졌다. 거기에서 마중 나갈 때의 집합 시간이나 어디에서 자담회를 열 것인가 등을 검토했다. 지금 공항에서 야마모토 회장을 맞이한 홍콩 벗들의 가슴에는 장래에 대한 건설의 고동이 뛰고 있었다. 신이치 일행은 멤버와 악수를 나누고 침사 주위에 있는 호텔로 향했다. 큰 도로에는 2층 버스가 달리고 거리에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호텔에 도착하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에게 말했다. 홍콩에도 지구를 결성했으면 한다. 아시아 최초의 지구다. 자, 투쟁이 시작되었다. 그 말에 동행한 간부들은 긴장된 표정이었다. 신이치는 즉시 일본으로 홍콩에 잘 도착했다는 전보를 주도록 모리카와 가즈마사에게 지시했다. 회장 일행 홍콩 무사 도착, 지구 결성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리카와 전보는 이날 밤 학회 본부에 도착했다. 본부에 있는 간부는 지구 결성이라는 말에 홍콩에서도 야마모토 회장의 새로운 투쟁의 톱니바퀴가 소리를 내며 회전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했다. 사실 호텔에 도착해서 쉴 틈도 없이 인도네시아에서 홍콩에 유학 온 2명의 학회원이 신씨를 찾아왔다. 그는 젊은 벗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그리고 스스로를 연마하며 사명에 살아가자고 전혼을 다해 격려했다. 저녁 식사를 마치자 자담회가 기다리고 있었다. 니타스 법씨와 동행한 승려는 밤에 홍콩 시내를 견학하기로 했다. 오후 6시가 지나 오카 이쿠요와 히라타 기미에 등이 야마모토 신씨 일행을 맞이하러 왔다. 신씨와 동행한 간부들은 페리보트를 타고 홍콩 섬으로 건너갔다. 해안을 따라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시가지의 불빛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고 바다에 비친 불빛은 물결에 흔들리고 있었다. 와, 아름답다. 기와라 가스가 야경을 보며 소리쳤다. 그 이곳의 야경은 100만 불짜리라고 합니다. 홍콩 섬의 빅토리아산 정상에서 보는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세키 히사요가 말했다. 신이치는 시종 작은 소리로 제목을 부르고 있었다. 자담의 장소인 오카의 집은 홍콩 섬에서 높은 지대에 위치한 케네디 로드 거리에 있는 빌딩의 3층이었다.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신이치가 자담의 장소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벗들이 소파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참가자의 대부분은 일본계 사람이었다. 그는 재봉삼창을 마치자 웃는 얼굴로 말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일본에서 온 멤버를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신이치는 동행한 간부를 소개했다. 이어서 참가자가 자기소개를 했다. 그것이 끝나자 신이치는 말했다. 니치렌 대성이는 진실한 불법을 동향으로 세계로
넓혀 모든 사람에게 행복의 길을 가르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그러기 위해 홍콩에 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인도로 건너가 동양 강포를 맹세하는 증거로서 근행 요전 등을 매장하고 올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선물로 그것과 똑같은 특제 근행 요정과 수주보를 증정하겠습니다. 수주보에 쓰여있는 순심이라는 글자는 제가 붓으로 쓴 겁니다. 신이치는 참가자 전원에게 직접 수주보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회장 취임을 기념하여 만든 메달을 손에 들고 말했다. 오카 씨는 장소도 제공해 주셨고 남편분과는 친구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선물로 메달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것을 남편에게 전해 주십시오. 또 도쿄에 오실 때는 꼭 본부에 들러주세요.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는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신이치의 배려에 오카는 눈시울을 적셨다. 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야기합시다.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거리낌 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야마모토 신씨가 이렇게 말하자 한 부인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신심을 시작할 때 생명은 영원하다고 들었습니다만 사람은 죽은 후 어떻게 되는지요? 또 기냉할 때 선조 공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기냉? 참석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을 했다. 신치는 웃음 띤 얼굴로 말했다. 아, 경을 읽는 것 말이군요. 그것은 근행이라고 합니다. 어머, 기냉이 아닙니까? 폭소가 터졌다. 일본에서 입회는 했으나 확실한 지도를 받지 못한 채 홍콩으로 온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조직도 없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신심을 계속해 왔을 것이다. 신이치는 웃음이 가라앉자 힘을 주어 말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에 대한 해명은 인간의 그리고 종교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끝나지 않는 문제이기에 오늘은 그 일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인 중에는 생명이라는 것은 금세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많은 듯합니다만 만약 생명이 영원하지 않다면 태어나면서부터의 불공정함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에 태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홍콩에 태어나는 사람, 미국에 태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전쟁이나 기아에 허덕이는 나라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부잣집에 태어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가난한 집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불치병에 걸려 있다든가 부자유스러운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도 있습니다. 태어난 환경도 얼굴이나 모습도 천차만별입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가지고 태어난 숙명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모두 평등하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생명이 금세만이라면 불행한 운수를 타고난 사람은 부모를 원망하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무엇을 하든지 재미있게 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에 찰나주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이 숙명이 어디에서 생겼는가를 철저하게 파고들면 도저히 금세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생명이 영원하다는 관점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이치는 참가자에게 시선을 쏟았다. 모두 진지한 얼굴로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가의 법칙에서 이러한 숙명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수급을 전환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불법에서는 숙명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다고 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과거세에 자기 자신이 만든 겁니다. 조금 어려워집니다만 신, 구, 의의 삼업이 쌓이고 쌓여 수급이 됩니다. 즉 어떤 행동을 하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느끼며 생각해 왔는가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속여 불행하게 만든다든지 목숨을 빼앗았던 일들이 악업을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것이지요. 더욱이 잘못된 종교에 현혹되어 정법을 비방하는 것은 가장 큰 악업의 원인이 됩니다. 이것은 생명의 근본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만 생명은 대우주에 융화됩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 상태를 밤에 잠을 자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잠에서 깨어나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내세에 해당합니다. 생명은 그것을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후에도 수급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세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밤새 잠을 자고 아침을 맞이해도 어제의 빛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금세의 괴로움은 다시 내세의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금세에 참을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으면 내세에도 똑같은 고통을 등에 지고 태어납니다. 사람을 끝까지 원망하며 원한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내세도 사람을 원망하며 살아야 하는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죽어도 숙명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을 한다 해도 고뇌에서 해방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행복경애를 확립하고 기쁨 속에서 인생의 막을 내리면 내세에도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한 인생의 궤도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 내세에도 수겁으로 괴로워한다면 태어나지 않고 쭉 잠든 상태로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는 되지 않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대우주에 융합된 상태로 있어도 생명은 괴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흡사 매우 힘든 고뇌를 안고 있을 때에는 잠을 자도 계속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생사라는 근본 문제를 차근차근 알기 쉽게 이야기해 갔다. 현대의 세상이나 철학은 금세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그것은 땅 위의 싹만을 보고 뿌리를 보지 않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인간의 고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신이치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러면 그 수급을 전환하여 행복을 실현할 방법은 있는가? 있습니다. 말법의 우리들을 위하여 그 방법을 설해 주신 분이 니치렌 대성인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본尊님에 대한 창제이며 절복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법칙에 따른 최고의 선한 삶이며 환희에 넘친 영원한 행복이라는 경애를 확립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초대장인 마키쿠치 선생님은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불행한 일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맞이했을 때의 마음이며 경애입니다. 고뇌와 불안과 공포에 떨며 숨을 거두었는가? 옥중에서라도 안상하게 환희 속에서 죽어가는가입니다. 마키쿠치 선생님은 옥중에서 보낸 편지에 경문대로 꿋꿋이 살아가는 대환희를 적고 계셨습니다. 또 학회원 중에도 병이나 사고로 죽는 경우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신심을 끝까지 관철한 사람은 전중경수라는 불법에서는 명확하게 설하고 있습니다. 즉 본래 몇 번이고 생사를 되풀이하며 오랫동안 고뇌를 겪고 조금씩 수겁을 지어갈 것을 금생에서 과거세의 수겁까지 전부 전환하여 성불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 증명이 임종의 모습입니다. 대성인은 어세에서 경문을 인용하시어 몸이 부드러워지는 등 성불의 모습에 대하여 논하고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께서도 미소 짓는 듯한 성불의 모습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나는 수많은 동지의 임종을 보아왔습니다. 어쨌든 광포를 위하여 부처의 심부름꾼으로서 끝까지 행동해왔던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공포와 고뇌의 밑바닥에 잠겨 지옥의 고를 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경문에도 천의 부처가 손을 뻗어서 껴안아 줄 것이라고 설하고 있습니다. 임종 때 일념에 깊은 신심이 있는 것 자체가 성불입니다. 마치 살아있을 때는 생의 부처이며 죽은 후에는 사의 부처입니다. 더욱이 그 증명으로서 남아있는 가족은 반드시 행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심을 해서 난을 만나고 아무리 고생이 계속된다 해도 태전해서는 안 됩니다. 난을 만나는 것은 수겁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원한 생명에서 본다면 금세의 괴로움은 한순간에 불과합니다. 미래의 영원한 행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그러므로 우선 임종의 일을 배우고 후에 타사를 배워야 한다. 어서 1404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올바른 구명이 없다면 인간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를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대답도 찾아낼 수 없다. 생과 사란 본래 표리 관계이기 때문이다. 현대인은 장래 형식 등에는 강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지만 죽음이라는 문제 자체를 철저하게 파고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사실은 거기에 눈앞의 이해나 허영, 쾌락으로 흐르기 쉬운 풍조를 낳고 있는 근본적 요인이 숨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여기서 선조 공양에 대한 이야기로 주제를 옮겼다. 그럼
고뇌를 짊어진 채 돌아가신 선조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미 태어나 수급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겁니다. 혹은 태어났어도 꼭 인간으로 태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수급에 따라서 축생, 즉 동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경문에 명확하게 있습니다. 오히려 인간으로 태어나는 쪽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러나 선조가 무엇으로 태어나고 어디에 있으며 어떤 괴로움 속에 있든 살아있는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관철하여 선조의 성부를 기원하고 창제해 간다면 그것이 죽은 사람의 생명에 감응하여 고를 없애고 낙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남묘호랭개교는 우주의 근본법이며 전 우주로 통행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축생 따위로 태어나면 스스로 제목을 올릴 수 없으므로 우리들의 창제만이 의지할 수 있는 끈이 됩니다. 또한 선조가 인간으로 태어나 있을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내는 제목으로 선조가 누군가의 절복을 받아 불법과 연을 맺어 신심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선조를 공양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게 창제하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돈을 내어 타파를 몇 개 세운다고 성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돈으로 성불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한편 신심을 관철하여 성불하는 사람은 죽어서도 금방 어번존스라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계속되는 환희 속에서 광선유포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조가 성불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자손인 자기가 행복한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조가 성불했다는 증명입니다. 인간은 과거세도 미래세도 알 수 없다. 그러나 3세에 걸친 생명의 인가의 입법을 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현재세의 확실한 궤도가 열린다. 그리고 그것이 미래세를 결정지어 간다. 신신은 정열을 담아 호소했다. 우리들은 지금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게다가 대우주의 근본법을 알고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숲속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그 발 밑에는 몇만에서 몇십만의 진드기와 같은 작은 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세균까지 포함한 전 지구상의 생명의 수를 합치면 정신이 아찔해질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몇 번이나 복권이 1등에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실로 큰 복은 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일생 성불의 최고의 기회를 다행히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권에서 단 한 번이라도 1등에 당첨되면 매우 기뻐하는데 인간으로 태어나 신심을 할 수 있게 된 굉장한 사실은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태잔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감스럽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생애가 일생 성불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최고의 기회를 결코 헛되이 놓치지 마십시오. 영원한 생명이라 해도 일체는 지금에 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지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를, 이 생애를 감사와 환희로 광선유포를 위해 힘이 있는 한 끝까지 살아가 주십시오. That's okay. 아시겠습니까? 신씨가 영어로 이야기를 매듭짓자 까르르 하는 소리와 밝은 웃음이 퍼졌다. 그가 이 질문에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하여 답변한 것은 생사라는 인생의 근본 테마를 명확하게 해두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신씨는 계속해서 두세 명의 질문에 답변한 후 이렇게 제안했다. 오늘은 몇 명의 이사와 함께 왔으니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여유있게 간담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상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간담한 후 마지막에 모두 함께 근행합시다. 남녀로 나누어 간담이 시작되었다. 신씨는 방 한편에 놓인 소파에서 오카 이쿠요의 세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14살 된 오카 이쿠요의 장남에게 물었다. 어느 학교에 다니고 있지? 로이덴하우스 주니어 스쿨이라는 영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수업은 영어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잘하겠구나.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요즘은 조금씩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홍콩에서는 모두 광동어를 쓰고 있습니다. 광동어는 어렵지 않니? 예, 광동어로 인사할 때 진지 드셨습니까? 라고 묻는데 놀랐습니다. 그래, 어떻게 말하는데? 세초하메야 라고 합니다. 조금 떠듬거리며 소년이 대답했다. 잘하는구나. 어느 정도 홍콩에 있으면 광동어도 영어도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것은 장래에 굉장한 힘이 될 테니 열심히 공부해 두어야 한다. 그런데 취미는 뭐야? 우표 수집이요. 그럼 다음에 만나면 우표를 사줄게. 그리고 나서 신이치는 장녀에게 말을 건넸다. 그녀는 소년의 누나로 2살 위였다. 비록 지금은 홍콩에 있는 여자부가 당신과 여동생뿐이지만 앞으로 점점 늘어갈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곳 홍콩 여자부의 중심자가 되어주었으면 합니다. 그녀는 멍한 표정으로 신시를 응시했다. 홍콩에서 신심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홍콩의 젊은 여성들을 행복하게 해줄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홍콩에 온 것은 아버지 일 관계로 우연히 온 것이 아닙니다. 그 광선유포의 사명을 완수해내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열심히 할 수 있겠지요? 그녀는 잠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으나 뜻을 굳힌 듯 고개를 끄덕였다. 신이치가 굳이 아이들과 이 이야기를 나누었던 것은 20년, 30년 후를 생각해보면 곧 이들 세대가 세계 광선유포의 중액으로 성장해 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미래를 확실히 읽고 있었다. 또 아버지가 해외에 파견된 경우 함께 온 아이들의 고민이나 기분을 알아두고 싶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남성과 여성으로 나누어 간담한 후 일행은 별실을 빌려 홍콩 인사를 검토했다. 인사 검토는 10분 정도로 끝냈다. 야마토 신씨는 모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웃는 얼굴로 말하기 시작했다.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아니라 서로 절차탁마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신심의 세계에서는 항상 서로 도와가며 격려해 갈 수 있는 동지가 중요합니다. 또 모두가 힘을 합쳤을 때 큰 힘이 나옵니다. 단결의 힘은 덧셈이 아니라 곱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홍콩에도 조직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장래에는 찬동의 박수가 일었다. 여러분이 찬성하셨으니 조직을 만들어 홍콩의 지구를 결성하겠습니다. 일본을 제외하고 아시아에서는 최초의 지구입니다. 그는 인사를 발표해 갔다. 지구부장에는 재화회사 사원으로 홍콩에 파견된 장년부가 취임했다. 또 지구 담당원에는 오카 이쿠요, 부인부 지구간사의 히라타 기미에, 그리고 여자부 반장의 오카의 장녀가 임명되었다. 다른 분은 모두 조장이라는 자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콩 지구는 본부 직속으로 합니다. 앞으로의 연계는 본부의 해외부가 맡게 됩니다. 또 모리카와 이사와 기요하라 부인부장, 그리고 청년부장 미카와 씨가 담당 간부로서 여러분을 뒷받침해 가기로 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응원할 테니 자주 상담하면서 전진해 주십시오. 역직을 맡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명입니다. 바빠지는 게 싫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공덕을 받게 하기 위해 지용의 보살로서 태어난 것입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힘을 다하고 이 세상에서 사명을 관철해 나갔을 때 최고의 인생이 열립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을 합쳐 내년에는 지부를 만들겠다는 결의로 전진해 주십시오. 신이치가 말하자 즉각 예하는 힘찬 소리가 돌아왔다. 지구 담당원으로서 임명된 오카가 주저하면서 말했다. 선생님 일행은 인도에서 돌아오실 때도 홍콩에 들르신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때도 어느 간부든지 참석하셔서 자담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만 잘 알았습니다. 신씨는 치면 울리는 듯한 반응이 기뻤다. 거기에서 오카의 새로운 결의를 느꼈다. 홍콩의 지구 결성식이 된 자담회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도사로 근행 창제를 한 후 마쳤다. 일행은 택시로 선착장까지 가 다시 페리를 타고 주릉으로 건너와 걸어서 호텔에 돌아왔다. 신이치는 곧바로 니스타스 법주의 방으로 찾아가 자담의 상황을 보고했다. 그리고 밤늦은 시각에 책상에 앉았다. 대백년화의 편집부에서 의뢰받은 3월호 건도원을 집필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가방에서 꺼낸 원고지를 펴자 동양강포라고 타이틀을 적었다. 그리고 서두에 간요 8번초에 저 불법 서한을 예견하신 어문을 쓰자 그 다음은 단번에 써내려갔다. 인도에서 태어난 석존의 불법은 중국에서 한반도를 거쳐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그것은 마치 달이 빛나기 시작한 위치가 서쪽 하늘에서 점차 동쪽 하늘로 이동하는 자연의 도리와 합치한다. 그는 또한 말법으로 들어가 니치렌 성인이 일본에서 출현하여 3대 비법의 대불법을 세우셨다는 것을 밝히 설하고 지금은 저 대법이 새로운 평화의 천리가 되어 서쪽으로 건너가는 것이 틀림없다는 열렬한 확신을 적었다. 그리고 일본과 동양제국의 교류의 역사를 회고했다.
긴 역사 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는 불행한 사태도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그 중에서도 태평양 전쟁 때는 신도를 근저로 한 초국가주의가 횡행하여 창각해 간부는 탄압을 받아 투옥되고 동양 각지에서 많은 일본인이 지옥의 사자가 되어 서로를 슬프게 한 일도 있었다. 시니치는 거기에서 어떠한 사상, 종교, 철학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오는가를 논했다. 그 중에서 그는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생명의 근본적인 해결을 생각하지 않은 한 막다른 길목에 들어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해갔다. 이어서 과거의 석촌불법이 동양으로 널리 유포되어 민중의 행복과 평화에 크게 기여한 것을 말한 뒤 지금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이 동양에 유포될 때가 왔다는 것을 호소하며 이렇게 끝맺었다. 동양강포는 대성인의 예언임과 동시에 실로 우리들 말 제자들에게 주신 유명이라 배견하고 동양강포를 향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려고 하는 것이다. 신신은 은사의 유언대로 동양강포에 제1보를 새긴 감회를 음미하면서 펜을 놓았다. 시간은 벌써 새벽 1시를 지나고 있었다. 이튿날 29일에는 다음 방문지인 실론으로 향해야만 했다. 탑승초연의 출발은 오후 3시가 지나서였다. 야마토 시니치 일행은 이날 오전 중 오카 이쿠요와 히로타 기미에의 안내로 홍콩을 견학하기로 했다. 아시아 최초로 지구가 결성된 이 홍콩의 천지를 자세히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홍콩 섬으로 건너가는 페리 안에서 시니치는 오카에게 말을 건넸다. 이번에 오카 씨의 남편을 만나 뵙지 못한 것이 참 유감스럽군요. 죄송합니다. 일이 바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아직 신심을 하지 않고 있으니 남편에게 신심을 시키려고 결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집안에서 신심 때문에 싸우는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남편에게는 어디까지나 아내로서 애정을 갖고 대해가야 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회사에서의 입장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도 있으니까 금방은 입회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신심으로 부인이 건강해지고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반드시 신심하게 됩니다. 자기 가족의 절복은 이론이 아니라 실증이 무엇보다도 소중합니다. 특히 인간적인 성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얼마만큼 배려 깊은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어머니가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은 기원밖에 없습니다. 제목 목표를 정해서 끝까지 기원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니치가 오카 홍콩의 부인부 리더로서 마음껏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남편의 일을 염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콩섬에 도착하자 택시를 타고 섬 안을 둘러보았다. 가는 곳마다 새로운 빌딩 건설의 망치 소리가 메아리치고 있었다. 미래로 뻗어가는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뒷골목에 들어서자 작은 집들이 산위까지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난민들입니다. 히라타의 설명을 들으면서 시니치는 그들의 행복을 기원했다. 빅토리아산 정상에도 케이블카로 올라갔다. 산꼭대기 전망대에 서자 늘어선 빌딩 저편으로 빛나는 은빛 바다 위를 오가는 크고 작은 갖가지의 배들이 보였다. 시니치는 바다를 바라보며 오카 히라타에게 말했다. 홍콩을 동양의 행복의 항구로 만들어 갑시다. 여기에서 행복과 평화의 빛을 아시아로 보냅시다. 홍콩섬 견학을 마친 일행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1시를 지나 주릉에 있는 카이타 공항에 도착했다. 공항에는 10여 명의 멤버가 배웅하기 위해 나와 있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배웅 나온 멤버와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멤버를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모두 지용의 보살이 출연이 아니고서는 부르기 어려운 제목이니라 어서 1360쪽에 있는 성운을 떠올렸다. 홍콩의 땅에도 지금 이렇게 지용의 보살이 출연하여 지구를 결성할 수 있게 되었다. 시니치는 동양강포를 항상 외쳤던 도다조세이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뻐할까를 생각했다. 그는 멤버에게 말했다. 아직 홍콩에는 10여 명의 동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20년, 30년이 지나면 몇만 명의 동지가 탄생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역사를 만드는 겁니다. 일생은 꿈과 같습니다. 한순간에 사라지는 한 방울의 이슬처럼 덧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한 방울의 물도 모이면 강이 되어 대지를 적실 수 있습니다. 어차피 같은 일생이라면 강선유포라는 최고의 사명에 끝까지 살아서 자신의 영광된 인생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윤택하게 하여 영원한 행복의 낙원을 구축해 갑시다. 미국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브라질의 동지도 일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홍콩의 여러분이 동양의 성구로 일어설 차례입니다. 나와 함께 싸워갑시다. 신씨는 탑승하는 그 순간까지 있는 힘을 다해 멤버를 격려했다. 신심의 경험이 풍부하고 믿고 의지할 만한 간부가 있는 것도 아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멤버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활동을 구축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만큼 신이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흔들림 없는 깊은 신앙에 쐐기를 박아 넣으려고 한 것이다. 탑승 시간이 되었다. 그럼 돌아갈 때 또 만납시다. 그는 미소 띤 얼굴로 손을 흔들며 게이트 쪽으로 서둘렀다. 이윽고 비행기는 이륙했다. 비상하는 비행기 창문으로 우뚝 솟은 갈색의 바위산이 보였다. 사자산이다. 지금 홍콩의 천지에 사자의 자식들이 자각하여 일어섰다. 그러나 그 힘은 아직 너무나도 미약했다. 하지만 신씨는 언젠가 홍콩이 새로운 동양의 세계를 여는 광포의 훌륭한 사자가 되리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그의 가슴에 울리는 희망의 고동을 느끼며 불법 서안의 여행을 계속했다. 신간혁명 제3권 불법 서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오죽헌이었습니다.